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뭐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죠? 귀농 혹시 하신 분 계세요? 하셨어요? 어디로 하셨어요? 아산이요? 충남 아산. 그 아산하고 그 서천인가요? 서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략하게 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올해 45이고요. 귀농 8년 차예요. 직장생활 잘 하고 있다가 저도 일찌감치 정년이 없는 어떤 파트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농업을 선택하게 됐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후회가 많았거든요. 좀 힘들고 수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는 게 농업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2006년도에 그 농수산식품부에서 교육을 하는 그 도시민 창업 과정이 있었어요. 1기를 수료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2007년도에 세종시 전읍면에 가서 나무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품목은 제가 사실은 뭐 여러 군데 몇 군데 다녀봤었어요. 도시근교 농업이라고 해서 상추나 시금치 뭐 이런 채소 쪽으로다가 뭐 시작을 했는데 저하고 좀 맞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교육장에서 그 센터장님이 이제 그 최상원 교수라고 그분이 나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 저하고 좀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나무지기 농원이라는 그 상호를 가지고 이렇게 농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세종시에서도 이제 임업 후계자로 활동을 좀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해가면서 농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귀농을 하시면은 일하시다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이 돌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하나 권하고 싶은 거는 교육을 꼭 다니셔요. 그 해당 기술센터에 보면은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 내지는 충남농업기술원 내지는 각 도에 농업기술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은 교육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또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점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뭔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사업 신청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털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블루베리, 매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심었어요. 근데 요즘에 농촌에 보면 고라니가 굉장히 피해가 심해요. 이 양반이 전기 철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돈을 들여서 그걸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걸 지원 사업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몇 분이 이제 경험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그 4개월인가를 수료를 했고 그것이 꼭 점수가 돼요. 그리고 어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며칠짜리 교육을 하니까 그 교육 점수가 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농 2년 차에 15년 이상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보다 먼저 그걸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지원받는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내가 힘들 때 그런 교육을 한번 받아보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교육이라든가 그 해당 분야에 공부를 좀 하라고 좀 권하고 싶더라고요. 한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임업 후계자의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종자 관리사도 제 하고 있는 분야니까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봤었습니다. 대략 지금 뭐 한 7,000평 정도 이렇게 나무 농사를 하고 있고요. 묘목부터 큰 나무까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품목은 이제 조경수가 거의 한 70%고 온나무나 엄나무, 오미자 이런 약용수
요즘에 이제 특용수라고 이제 뭐 블랙 초코베리라든지 뭐 칼슘나무라든지 커런트 베리라든지 이런 베리류 그런 것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편하게 중간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거의 그 예 논밭 예 논밭이에요. 예 이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출처럼 사셨나요? 아 전부 다 임대예요. 예. 그 세종시 전이면이 그 행정 중심 복합도시 그 외곽 지역이거든요. 땅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제 땅 제가 거기 지금 8년차 살고 있지만 땅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 출세했나요? 전에는 어떻게 가게 됐어요? 아, 예. 그, 제가 저한테 맞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장목이 있어요. 그 장목을 꼭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평당 얼마를 버는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이는 평당 얼마를 벌고, 뭐 벼는 평당 얼마를 벌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물론 그 평당 단가가 높은 거를 하시기를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이 같은 거 하시면은 제가 아시는 분이 그래요. 그분도 한 2009년도에 오이를 시작하셨거든요. 두 부부가 8동을 하는데 매출이 한 1억 한 4, 5천 돼요. 그 나가는 게 이제 모종값하고 약값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제가 알기로 한 6천 정도, 7천 그 사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입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두 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저는 처음에 가가지고 그 사람 보고 놀랐어요. 손에 지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일을 하면 좀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야에서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한테 돈 많이 번다고 그거 하라고 하겠어요? 그거 만약에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거 내가 시작을 했다가 하우스 시설하면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기자재들이 나중에 어떻게 처분할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자기한테 맞는 장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엽채류 쪽에 야채를 하려다가 거기 농가를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천에 갔었거든요. 이천을 가니까 외지인들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쪽에도 그 상추 뭐 쌈배추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나무잖아요. 노지에서 하면 수익이 1년에 한 번 돌거든요. 1년 키워가지고 파니까. 근데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보통 3잡기, 4잡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입이 한 번, 3번 내지 4번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좀 많이 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외지인들에 대한 그 귀농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밝지를 못해요. 왜냐? 수요와 공급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상추를 많이 재배하거나 야채를 많이 재배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가락동 시장에다가 물건을 내는데 가격 등락폭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처럼 물량이 많아지면 박스값도 안 나온다는 그 표현이 진짜 맞더라고요. 한 박스에 5,000원, 6,000원씩 한다니까요. 이게 비쌀 때는 5만원, 6만원, 9만원까지도 가더라고요. 5만원만 넣으면은 그 사람들은 작은 로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들끼리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자꾸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는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을 하려다가 좀 포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귀농 교육받은 그 천안연암대학교 그 교수님한테 상담을 했죠. 여러분들도 어렵게 되면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귀농지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해당 기술센터를 방문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감자를 하고 싶은데 이 지역의 감자가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센터 뭐 담당자한테 이 지역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짓는 선도 농가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면 그 지역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농가들은 기술센터의 직원들을 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쉽게 이렇게 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추천을 받고 이렇게 가시면 그냥 찾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뭐 간략하게 뭐 세종시 전해면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요. 그 나무 이제 재배 과정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수목 동향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세종시 전해면이 그 나무로 유명하게 왜 유명하냐면 촬영산맥 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지대거든요. 다른 데보다 날씨가 추워서 여기서 재배되는 묘목은 전국 어디를 가나 잘 사는 거예요. 따뜻한 지방에서 있던 작물이 경기 북부나 아니면은 강원도 쪽에 가버리면은 이게 동해를 입어가지고 죽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산악 지역이라서 거의 뭐 이렇게 가옥조건에서 이제 작물들이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나 잘 살고, 또 남부지방이나 여기 수도권 유통단지, 최대 유통단지 과천 주암동 있잖아요. 양재 사거리 넘어가다 보면 그쪽에서 저희 전이면에 있는 묘목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거기가 국내 최대인데 거기도 많이 가져가고, 옥천에서도 저희 조경수나 야경 뭐 이런 묘목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딱 중남부에 중간에 딱 위치해 있어가지고 지리적으로 좀 유명하고요. 여기는 또 1970년대부터 묘목을 재배하다 보니까 웬만한 묘목은 거의 다 있어요. 묘목을 찾다가 못 찾는다 그러면 거의 전이로 이렇게 마지막 종착지가 전인 것 같아요. 한 70년대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100여 농가가 이제 하고 있고, 또 이 발화에 대한 어떤 파종 기술이 좀 우위에 있어요. 거기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한테 이제 종자를 가져다 주고 좀 발화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무는 저희는 이제 그 다른 종자는 이제 다 팝니다. 근데 나무 종자는 잘 팔질 않아요. 팔기는 팔아요. 근데 종묘상에서 종자를 잘못 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들면 콩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작년 콩하고 올해 콩하고 섞어 놓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봐도 몰라요. 근데 종묘상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바가지면 한 바가지에 1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15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양을 팔다가 남았다 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이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립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올해 종자 또 들어오는 거하고 섞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수도 없이 당해보니까 저희가 직접 종자를 채취하러 갑니다.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건데, 7월 달부터 종자 채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벚나무나 회양목이나 이런 거 이제 7월 달에 딸 수가 있고, 8월 달부터는 이제 스트로비잔나무는 대표적인 공산목이죠. 건물을 졌다, 나무를 심으라고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심어요. 그 나무를 또 이게 심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500평이 있는데 좋은 나무 좀 소개시켜달라. 참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거 괜히 그거 잘못 소개시켜줬다가 나 원망됐는데, 그때 무난하게 심을 수 있는 게 스트로비잔나무예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잘 나가면서 잘 죽지도 않아요. 이런 게 어떻게 조경수죠, 조경수. 9월 달에는 이제 소나무나 주목 이런 걸 하고, 10월 달에 단풍나무류, 산딸나무 이런 건 다 조경수거든요. 11월 달에 이제 회화나무, 느티나무 따고, 그러니까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종류별로 다 나무 채취기가 있어요.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됩니다. 뭐 채취한 이렇게 과정은 장대로 따는 것도 있고, 올라가가지고 흩어 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종자 정선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마로니에라는 나무 아시죠? 마로니에. 마로니에는 이제 칠엽수라고도 하는데 잎이 7장이라 그래가지고 따자마자 햇빛이나 응달에 말리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따자마자 바로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나 스트로비아나무 이런 거는 따서 햇빛에다가 말려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솔방울에서 그 종자가 튀어나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보관을 했다가 매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물에 불렸다가 파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저장인데요. 종자를 따서 그리고 정산을 해서 매장을 하는데 매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장을 잘못하면은 나무 종자씨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기도 하지만 내년에 내가 딱 뿌리려고 봤는데 매장이 잘못하고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온나무 같은 경우는 올 가을에 온나무를 채취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땅속에 묻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봄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온나무 같은 경우는 잘못 이렇게 잘못된 데다가 그냥 묻어놓게 되면 다 곰팡이가 나버려요. 약품 처리를 잘 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수분이 많은 데다가 매장을 해놓으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 한 나무를 가지고 채취서부터 파종까지 재배 이렇게 큰 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려면 한 품목 가지고 1시간을 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는데 나중에 뭐 메일로 이렇게 질문을 주셔도 제가 이제 답변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네. 가장 흔하게 하는 게 노천 매장이에요. 웬만하시는 이 노천 매장을 하면 잘 납니다. 블랙 초코베리 요즘에 어떤 분들은 이제 사가지고 이제 파종을 하는데 안 난다 그래요. 블랙 초코베리는요, 보통 60일에서 90일 동안 습을 유지한 다음에 냉하게 해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을에 종자를 채취를 해서 땅속에다가 묻어놓게 되면 저온에다가 겨울에 춥잖아요. 좋은 저습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봄에 파종을 하면 이게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른 상태로다가 놔뒀다가 뿌릴 때 뭐 3일이고 일주일 동안 물에 담가놨다가 퉁퉁 뿌거든요. 그 다음에 파종을 해요. 그래도 나기는 나는데 굉장히 안 나죠. 정상적으로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잘 지키질 않는 거예요. 파종 시기는요, 이게 날씨에 따라 틀려요. 벼동사도 그렇잖아요. 남부지방은 좀 늦게 심고 일찍 되잖아요. 근데 경기도 지방은 좀 다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부지방은 4월 초가 적기고 남부지방은 3월 말이 적기예요. 그리고 가을에 뿌리는 게 있어요. 가을에 뿌리는 거하고 봄에 뿌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종자를 매장을 하거나 보관이 어려울 때 그때 미리 파종을 해 놓으시면은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뿌려 따라서 내년에 더 이만큼 더 자라고 봄에 뿌려가지고 늦어가지고 조그맣고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겨울에는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파종하는 방식은 이게 대립종자라고 그래. 대립종자 이제 뭐 도토리나 아까 그 밤처럼 생긴 칠엽수나 이런 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뿌리거든요. 나머지 씨들은 그냥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릴 때 뭉치지 않게 골고루 해주셔야 돼요. 뭉쳐버리면은 나무들이 너무 이제 배가지고 깻모도 그렇잖아요. 좀 골고루 뿌려야 된다. 뭉치게 뿌리면은 다 연해가지고 조그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차광이에요. 차광. 나무도 거의 야채하고 똑같아요. 어릴 때는 꼭 해가림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가림을 안 해주면 다 죽어버려요. 여기 이제 그 묘포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랑 이렇게 해놓고 두둑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가
흩어 뿌리기를 해서 이렇게 묘목을 자란 거예요. 묘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50m로 끓거든요. 50m 한 골인데 대체적으로 묘목 수량이 한 3,000개에서 5,000개 사이에요. 근데 여기 묘목 여기 이제 산딸나무거든요. 산딸나무는 저희가 주당 한 300원에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50m 기준으로 여기까지 하게 되면 한 25평 될 거예요. 그러면 300원씩 해서 한 4,000주만 잡아도 120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면적 대비 단위 면적 대비 소득은 참 높은 작물이에요. 근데 이제 종잣값 이렇게 제하고 이렇게 풀 매는 거 제하고 경비 제하면 제가 볼 때 한 40에서 60% 이렇게 마진이 남지 않을까. 자기 노동력을 좀 덜 들이면 40% 정도 마진이 남는 거고, 자기 노동력을 많이 하면 60%가 넘는 거고,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회양목이나 소나무 같은 경우는요, 회양목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한 7,000개에서 10,000개 사이가 나와요. 회양목은 한 주에 30원이에요. 30원. 30원이 뭐 돈이 되겠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수량이 나오니까 25평에 8,000개에서 10,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양목 30원을 해도 맞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 땅이 안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와가지고 돈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잘못된 건데, 파종을 하고서 풀을 안 맸어요. 초보자들이 나무 심어놓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풀을 다 맨다 그러면 경비하고 노동력이 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 풀은 10cm 이하일 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풀은. 그때 매야지 그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풀 뽑을 때 나무도 같이 뽑혀요. 그러니까 이러기 전에 꼭 먼저 풀을 매주시고,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듬성듬 났죠? 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몇 개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농사가 이제 망한 거예요. 아까처럼 최소한 한 골에 가장 50에서 100만 원은 나와줘야 수입이 되는 거죠. 네. 예, 거름은 해야죠. 농사는 거름이 기본입니다. 잘 썩은 거름은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고, 또 잘 썩지 않은 거름은 써도 돼요. 근데 미리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름을 딱 봐요.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미리 펴놔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제 겨울에 멀기 전에 그걸 딱 깔아놔요. 그러면은 안 썩어도 그게 해가 없어요. 안 썩어요. 왜냐하면 눈, 비, 춥다, 얼었다, 녹았다, 바람 불고 하면 그게 이제 돼지거름을 저희는 이제 주로 쓰거든요. 네, 돼지똥이죠. 네. 소거름 같은 경우는 저희 잘 안 쓰는 게 일일이 다 풀을 뽑아야 되잖아요. 소거름은 풀씨가 좀 많더라고요. 사료를 전적으로 먹이는 데도 괜찮은데, 그래도 이상하게 소거름은 풀씨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똥을요 주변에 이렇게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골에 가시면 주변 사람들하고 친해지시면 그 농장, 그 돼지 농장이라든가 뭐 소 이렇게 하는 데서 똥을 이렇게 자기가 차를 가져가가지고 퍼와도 되고, 똥 좀 가져갈게요. 그러면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좀 크다 그러면 나중에 언제 여기 치울 거냐 그러면은 얘기하라 그러면 갖다가 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게 굉장히 골칫거리예요. 소, 돼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똥들이 아주 처치곤란이거든요. 가져간 날은 되게 좋아요.
요거는 이제 파종을 해서 너무 메마른 상태예요. 이런 거 여기 나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는 해가림을 해주거나 아니면 물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지금 이제 좀 굉장히 좀 말라 죽고 있는 판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이게 났잖아요. 이건 이제 잣나무인데요. 이렇게 났잖아요.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오면은 수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주셔야 돼요. 다른 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깻모를 벗다든지 아니면 다른 씨를 벗는데 그 껍데기를 머리에 쓰고 온다면 아 수분이 없구나, 물을 줘야겠구나, 그 이제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종자가 이렇게 발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햇빛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광발화 종자라고 해서 햇빛이 있어야지만 발화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종자 발화의 가장 키포인트는 습 유지예요. 습 유지, 수분이라고. 수분하고 온도가 맞아주면 그때 이제 발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꼭 덮는 게 중요해요. 너무 깊이 덮잖아요. 수분이 맞아주고 온도가 맞아줘도 너무 깊어버리면 나오다가 거기서 골아버려요. C가 1cm다 그러면 3cm를 덮어주셔야 돼요. C가 만약에 0.5mm다 그러면 1.5cm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1mm다 그러면 3mm를 덮어줘야 돼요. 그렇게 덮어주셔야지 1mm짜리 C를 가지고서 그냥 푹 덮었다 그러면은 올라왔을 때 그 수는 거의 콩나물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올라오다가 거기서 골아버린다고. 너무 깊이 묻으면. 거의 모든 종자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추씨 혹시 아시나요? 상추씨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럼 0.1mm도 안 된다고. 그런 거는 아예 안 덮어요. 이렇게 그 상토를 사가지고 그 모판에다가 200구짜리 모판이 있어요. 한 요만한데 일일이 놓은 다음에 그 상토를 먼저 깔고 씨를 하나씩 놓고서 그 다음에 그냥 물을 줘요. 왜냐하면 물 주면서 슬쩍슬쩍 덮어지거든요. 아니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미세 종자는 거의 덮지 않아도 돼요. 물 주면서 그냥 덮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깊숙이 묻었다 그러면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나오는 걸 왜 나오냐면 덜 덮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